전 세계가 당과의 전쟁을 벌이는 지금 일본은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 한때 일본은 WHO 권장량의 약 3배, 지역에 따라선 무려 4배에서 5배까지 섭취했다는 거 아시나요? 그 결과 일본은 선진국 중 고혈압과 뇌출혈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60년대 소금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일본의 뇌졸중 사망률은 80% 이상 감소합니다.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소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공중보건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 음식이 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더 짰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일본의 1인당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5g. 특히 아키타현과 같은 동북 지역은 하루 평균 26g가량 섭취했습니다. WHO 권장량은 5g. 즉, 이 당시 일본은 최대 5배가량의 염분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습하고 더운 기후입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갖췄으니 음식이 쉽게 상했죠.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하나, 소금에 절이는 것. 고대 내륙 국가들은 소금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며 전쟁까지 불사할 때 일본은 길쭉한 바나나 모양의 섬나라라서 넓은 해안선을 따라 소금을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생선, 채소, 과일, 절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소금에 절여버렸죠. 또 하나, 일본의 오래된 채식 문화. 일본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약 1200년간 육식이 금지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고기의 맛을 대체하기 위해 감칠맛과 짠맛이 강한 발효 조미료 중심의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 일본은 뇌출혈 사망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고 뇌졸중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결단을 내립니다. 1970년대 아키타현, 뇌출혈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이곳에서 소금과의 전쟁을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방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확대됩니다. 첫 번째, 가정 방문 교육. 뇌졸중 사망률이 높던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대상 저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영양사, 자원봉사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저염 레시피와 식습관을 교육했습니다. 두 번째, 국가주도 저염 캠페인. 소금을 하루에 2g만 적게 먹기 운동. 매달 17일을 소금 줄이기의 날로 지정하기. 된장국 농도 낮추기 캠페인 등 다양한 저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 표기 정책 변경. 식품에 표기되는 나트륨 함량을 식염 상당량, 한국식 표현으로는 소금 환산량으로 표기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 소금 섭취량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기업의 참여. 놀라운 점은 이 캠페인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체까지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아지노모토, 니신푸드, 키코만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저염 레시피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1960년대 평균 염분 섭취량 약 15g, 현재 10.8g. 뇌출혈 사망률 역시 1960년대 대비 현재 약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일본은 이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공적인 염분 저감 정책 사례로 언급됩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현재 평균 염분 섭취량도 여전히 WHO 권장량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저염, 무염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식품 기업들이 염분을 낮춘 제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뇌출혈 사망률을 기록했던 나라. 하지만 지역 주민교육, 산업구조 개편, 국가 전략을 동원해 수십 년에 걸쳐 염분을 줄여낸 나라. 일본의 소금과의 전쟁은 공중보건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그릇의 국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 다음번에 일본 여행에서 국물을 마실 때 조금 다른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